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범해졌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주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이름이 촌가르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우크라이나군의 스톰새도우 미사일로 때렸죠. 러시아 당국이 밝혔어요. 헤르손주는 드니프르 강을 경계로 해서 강 이북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했죠. 강 이남 이동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인 세르게이 악셔노프도 현지 시간 6일 크림반도와 헤르손주를 잇는 촌가르 다리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됐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촌가르 다리는 헤르손주 남부 촌가르 반도와 크림반도 북부 장코이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로 이번 공격 후에 복구 사업을 위해서 잠정 폐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또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에 의하면 헤르손주 헤니체스크 마을과 크림반도 동쪽 해안을 잇는 조그만 다리인데요. 이 다리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민간인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포격으로 헤니체스크로 이어지는 가스관이 교량과 함께 손상되어서 2만여 명의 주민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니체스크는 러시아 점령 헤르손주의 임시 행정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전황으로 봐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 크림반도, 그리고 이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함대와 흑해 주변의 해로를 집중 공격해서 이 지역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전선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흑해가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지난달 7월 17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크림대교 또는 케리치 대교라고 하죠. 이 대교가 무인 수상 드론의 공격을 받고요. 또 8월 들어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8월 4일 흑해와 아조해에 있는 크림반도 인근 케리치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 SIG를 폭약 450kg을 실은 해상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유조선에 구멍이 뚫리는 전과를 올렸지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탈퇴하면서 자국의 주요 산업인 곡물 수출기를 가로막고 곡물항 등을 파괴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고 하죠. 철저히 보복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루 앞선 지난 3일 러시아 영토 서남부의 대표적인 흑해 항구인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군함이 수상 드론의 공격을 받아 예인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노보로시스크 항은 러시아 영토인데요. 러시아 경제 근간인 원유를 수출하는 기간 시설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당초 러시아는 피해가 미미하다 이렇게 밝혔지만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늘 하던 대로 유조선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자폭 드론과 미사일 약 70기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쏟아 부어서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은 전부 다 잡았고 또 순항 미사일 40기 중에서 3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주간 미사일 65기와 드론 178대, 이란제 샤헤드 드론 87대를 포함해서인데요. 이것을 격추하는 등 러시아군의 공격을 상당 부분 막아냈다고 미국과 독일이 지원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가 매우 효과적이며 이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방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주간 미사일 65기와 드론 178대, 이란제 샤헤드 드론 87대를 포함해서 이것을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상당 부분 막아냈다고 하면서 미국과 독일이 지원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이건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방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선의 흐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노브로시스크 항과 같은 러시아 본토를 주저없이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전략 수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전선이 소강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부터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반격을 개시하면서 마을 여러 곳과 최격전지 바흐무트 주변 일부 영토를 탈환을 했지만 러시아군의 견고한 방어선과 촘촘한 지뢰밭에 막혀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타결하는 전략은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전선 배후인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내부에 혼란을 일으켜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보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특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연이어 공격하거나 흑해에서 수상 드론으로 러시아 함대나 유조선 등을 타격하면서 흑해도 새로운 전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6일 크림반도를 잇는 촌가르 다리와 헤니체스크 다리를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나 또는 지난달 17일과 20일 연달아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를 공격한 것, 또 동시에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었지요. 이번 본토 공격은 지난 7월 이후 6번째,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러시아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는 모스크바 시티의 고층 건물을 2번이나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처음 이런 사실을 발뺌했던 것과는 달리 6일 크림반도를 잇는 총가르 다리와 헤니체스크 다리를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나 또 지난달 17일과 20일 연달아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를 공격한 것, 또 동시에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 이 모스크바 브뉴코보 국제공항이 한때 마비돼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토 공격은 지난 7월 이후 6번째,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러시아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는 모스크바 시티의 고층 건물을 2번이나 드론으로 공격했죠. 처음 이런 사실을 발뺌했던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 전략을 세운 데 대해서 서방 진영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도심 공격을 시작했을까요? 단순한 보복성 공격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선언했듯이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견고한 러시아 방어선에 막혀서 진격이 부진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방어진지를 뚫기보다는 후방의 본토 기지를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자.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푸틴 정권을 흔들어 놓자는 그런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프레데리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최고사령관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습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보병과 포병의 화력을 무력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사본부와 병참을 파괴하여 약화시키거나 또는 교란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장의 필수 요소가 되는 후방 기지를 원점 타격해서 분쇄해야 된다는 전술이죠. 그러면서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드론이 폭발할 때마다 놀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다음엔 어디를 겨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부연해서 주장했습니다. 크트볼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공격의 주된 목적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러시아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헛기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게 바로 진짜 전쟁이구나. 푸틴 대통령은 이제까지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수 군사작전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아무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본토 공격이 계속될수록 러시아 정부는 영토에서 계속되는 드론 공격에 대한 국내 우려를 잠재우는 것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동원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공포심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동원령을 확대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빚어지는 정부의 불신과 국민들의 혼란 이런 사이에서 문제를 수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익명을 요구한 한 서방 고위 관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전략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어도 러시아 내 불안이 고조해져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우크라이나의 반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영국의 국방정보국은 대체로 동원령 정부 비판에 대한 검열 강화, 와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더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증가가 러시아가 국민들을 전쟁과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정부 공식 기금 플랫폼 유나이티드 24를 통해 장거리 드론 등을 포함한 공격용 드론 개발에 약 10억 8천만 달러, 약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하며 러시아 해군을 타격할 수 있는 수상 드론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확전을 우려하는 미국과 유럽은 장거리 타격용 무기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현장에서 러시아군의 허점을 알아냈고 러시아군 전술을 능가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의지가 1년 반 동안 전장에서 강력하게 실전을 경험하면서 의지를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얻어맞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국 생산 미사일, 드론 같은 무기로 흑해와 본토를 타격하는데 굳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규군이든 아니면 파르티잔에 의한 비정규전이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